자,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분리 독립, 더 파티션입니다. 인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연구, 수업, 시험 이런 걸 전부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전부 영어예요. 그러니까 힌디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더 파티션이라고 불러요. 이 파티션을 우리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영어로 옮길래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디비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그래요.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좀 그러는데 하여간 파티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마땅히 제일 보니까 제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분리 앤드 독립이에요. 분리죠, 분리. 보통 파티션을 무슨 유럽의 무슨 도시를 분리해서 하는 거 이렇게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분리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분리 앤드 완전 자치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완전 자치는 그 사람들의 용어고 우리로 치면 이제 독립이니까 그래서 분립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그런데 저는 분단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수업 중에만 이렇게 분리 독립이란 말을 쓰고 분단이란 말을 쓰는 왜냐하면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분단입니다. 두 국가가 아니에요. 두 국가가 현실적으로 분단이 고착화가 돼서 노태우에 의해서 유엔 동시 가입이 됐고 이제 좀 더 있으면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우리하고 전부 이제 정전 협정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대표부의 외교 관계를 갖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고착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분단이 고착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분단이고 하나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한 뜻은 요만큼도 없어요. 0.01mm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건 같죠. 이산 가족이 발생을 했다. 이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왕래를 하고자 하는 게 움직임이 여전히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도 많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계속 있었다. 그것도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여행단도 갔다 갔다 하고 가족 상봉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82년도인가요? 82년도인가 그 잃어버린 30년 그거 이제 할 때 83년도인가 2년도인가 저 인도가 82년도일 거예요. 82년도 같은데 그거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여줬고 나중에 그때 너무너무 이해를 잘해요. 특히 파키스탄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제가 몇 분 인터뷰를 해가지고 논문 쓴 적이 있는데 이 분단 문제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냥 저는 분단이라고 쓰는 게 역사적 용어로는 좀 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현재 인도의 모든 정치적 문제의 근원은 분단에 있다. 우리도 툭 하면 휴전선 분단 종북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여간 파키스탄 빼면 현대 정치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보다 더 심하면 하여간 비슷한 상태로 되니까 결국에 분단이라고 말하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분단이라고 말을 씁니다. 1946년에 선거를 했어요. 46년에 선거를 하니까 아까 지도상에 나타나듯이 지금의 파키스탄 그 다음에 지금의 방글라데시 그쪽에서는 무슬림 리그가 이겨요.
집권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이제 영국 사람은 이제 거의 나간다고 하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로 가니까 선이라도 긋고 하게 해주라 해가지고 이제 선이라도 그으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버텨봤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 독립시켜라 하니까 가지고 독립시키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파키스탄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키스탄 건국 운동을 이제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빠르잖아요. 사람들이란 것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 과정을 나온 책을 제가 번역한 책이 이 책입니다. The Other Side of Silence라고 하는 책이에요. The Other Side of Silence라고 하는 책인데, 침묵의 이면이잖아요. The Other Side of Silence. 그러니까 침묵에 왜 침묵을 하냐? 왜 침묵을 하냐? 그러면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한다고 네가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네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여성들이 이제 강간당하고 할 때 뭐 이제 뭐 그럴 때 이제 그 소위 other side of silence라고 이제 그렇게 뭐 심리학적으로 뭘 이제 뭐 하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이 우르바시 부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또 금방 까먹었어요. 20년인가 10년인가 내가 모르겠는데 20년간인가 저쪽에서 펀잡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로 여성들만, 여성 아이들 불가촉 천민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최고 마이너리티인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구술을 들은 거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그게 10년인지 전체가 10년인데 5년까지 했는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절반만 하고 그 사람이 손을 떼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제 심금을 울려가지고 감동을 받았는데, 역사적 진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캐 묻고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뭐 어쩌자고, 너는 그거 캐내서 그게 과연 진실이냐? 그게 내 기억에서 나온 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당신 기억에 나와서 하는 게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자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의 진실을 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해서 그만둬버리고 나머지를 나는 그래도 한다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책으로 냈는데, 우리 인도의 이제 학생 때 뭐 엄청난 책이었어요. 엄청난 책. 그리고 역사를 기술하는데 구술사도 아니고 역사 인류학도 아니고 서발턴 역사도 아니고 매우 독특한, 저희 대학교의 시간 강사 선생님이었는데 나이가 매우 뛰어난 책이라는데 한참 2009년도인가 제가 이거 번역을 이제 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요 이제 번역을 하는데 막 자다가 막 악몽하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너무 막 놀래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같이 자면서 하여간 다시 한 번만 번역한다고만 마음 먹으면 나이가 하여간 두고 보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번역 안 하기로. 다시는. 그러냐. 그 책이 이 책입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모든 게 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인디안 인디펜던스 액트라고 인디펜던스라는 말을 썼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1947년에 인도 독립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미니언에 대해서는 프린슬리 스테이트에 관해서는 모른다. 그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독립국인데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그 전부 말장난이죠. 사실 자기의 다 아내가 있으면서
프린슬리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모른다. 지들이 알아서 한다. 내가 직접 관할, 이제 그때 당시에 8개 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개의 관구, 프레지던시하고 몇 개, 그게 추가되고 몇 개가 더 이제 추가로 돼가지고 이제 8개, 아까 그 지도가 그 주인데 그 8개 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주는, 적당하게 나눠서 파키스탄과 인도로 간다, 뭐냐,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있었어요. 브리티시 라즈, 그러니까 영국 제국의 통치죠. 이것은 이제 해체한다. 그러니까 영제국의 통치는 이제 법에 따라서 해체한다. 그런데 토후국을 뭐 방금 말씀드렸고, 또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프랑스하고 포르투갈 식민지가 있어요. 프랑스하고 포르투갈 식민지가 있어. 그러니까 포르투갈 식민지는 고아, 다만 디유, 그 이제 구자라트에 있는 아주 작은 그저 포트 시티가 있어요. 그거하고 고아하고는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프랑스 식민지인데 뭐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몽디샤리, 프랑스, 아니 여기는 방금 포르투갈이고 저기 프랑스인데 그것도 3군데나 있어요. 3군데 아주 작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는 거라고. 그럼 불포 식민지는 놔두고, 버마는 1937년도에 브리티시라니까 영영 인도 제국에서 따로 떼냅니다, 이미.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자, 여기는 요렇게 이제 여기 버마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죠. 여기는 이제 이미 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리랑카도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가. 네팔은 한 번도 인도로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 졌으니까, 영국이.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요렇게가 이제 브리티시 라즈 안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1945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벵갈하고 번잡하고 신드는 요 무슬림들이, 인디아 무슬림 리그가 지금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몇 단체가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선거를 해서 보니까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가 이기고 있는 거라, 주도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좀 유러피언도 좀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여기는 번잡은 또 아칼리다리라고 그러지. 번잡 시크가 또 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참 뭐라고 참 말을 못 하겠다, 곤란할,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하다가 이제 레드클리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레드클리프 라인을 만드는데, 그냥 그읍시다 해가지고 그냥 찌 거버려요. 거버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우리 아버지 산소는 저쪽에 파키스탄에 가 있고, 우리 어머니 산소는 이쪽에 가지고 깝깝해진다. 무슬림 입장에서 깝깝해져서 이제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면, 성지도 둘이 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냐 해가지고 막 이제 금을 긋고 막 해가지고 하여간 1년 넘게인가 그걸로 싸우고 하는 동안에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파키스탄이다. 이 새끼들 문명이 내려가야 된다. 힌두들 내려가야 된다. 하렇게 되면 힌두는 내려가고 무슬림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시크는 어떻게 해요? 시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파키스탄의 무슬림 입장에서는 야야야, 네가 뭐 무슬림이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되겠죠. 네가 웬 무슬림이야. 힌두는
오케이, 오케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힌두는 종교 자체가 다 오케이야. 예,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은 정체성이 강해요, 이슬람은. 그래서 시크 노.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시크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니까 시크 노가 그런 거예요. 근데 힌두는 불가촉 천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예? 불가촉 천민은 가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왜 그래요? 예. 불가촉 천민은 대부분이 시체 청소하고 하수구 청소하고 예? 고기 잡아먹고 아니 더러운 일인데 그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자기들도 카스트가 없어서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지만 힌두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힌두하고 똑같이 더러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마을 청소, 시체 청소부 이런 것은 안 하려고 그래. 무슬림들도. 그러니까 시크는 가지 마. 야, 잘해줄게. 가지 마. 그리고 얘들은 가진 것도 없고, 니들 가봤자 자기들한테 뭐 떨어질 것도 없어. 가지 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크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시크 마을을 습격을 하고, 이제 힌두 마을을 습격을 합니다. 요 책의 시작이 그걸로 나오는데, 이제 자기 가문, 시크 이야기인데, 힌두도 똑같아요. 가문을 전부 다 모아요. 전부 다 모아서, 이제 제일 큰 어머니가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국과 민족이 아니겠죠. 이제 종교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하고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우물로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 쳐들어오고 그냥 막 총 쏘고 막 그리고 오는데 밤마다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왜 그래요? 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요거 아닌가? 요거. 저 집이 크고 좋으니까. 저거 뺏겠다 이거야.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이제 데리고 살고 싶어.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인간이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겠지만 아무리 같은 동네는 안 살았더라도 그래도 비슷비슷한 장전동이나 부곡동이나 무슨 뭐 남산동이나 다 비슷비슷한 동네일 텐데 이제 그렇게 그냥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나 먼저 간다 해가지고 빠져 죽으니까 이제 둘째 큰어머니가 이제 나 간다 해서 안녕히들 계세요 하고 이제 빠져 죽고 이제 계속 거기서 빠져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 살아서 이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한 사람이 빠졌는데 물이 안다. 자기는 물이 안 닿더라.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꽉꽉 차여가지고 물이 안 닿는 거예요. 짬뿌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는 거예요.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꼬맹이 애가 있으니까 남자애가 이제 있는데 남자애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좀 잡으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새끼 잡아와. 그러니까 막 또 도망가고 그러다 결국에 이제 어떻게 이제 사는 사람하고도 인터뷰하고 어떤 애는 여자애예요. 아버지 손에 죽어라. 예. 칼을 쫙 꺼냈는데 여자애가 이거 돋봤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이제 뭐죠? 머플러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쫙 그러니까 이게 쫙 걸려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탁 치워주고. 그러니까 시크들은 자기들이 라즈푸트 무사라고 하는 자존심을 자부심을 심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탁 쳐주니까 탁 치워주니까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슬픈 이야기들이 어떤은 우리 같은 집안인데 다 내려가자라고 내려가는데 이제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가 이 집이 탐나는 거예요. 집이. 나는 안 갈란다. 왜 안 가냐? 무슨 뭐 숨겨놓은 여자가 있냐? 없다. 나는 안 갈란다. 그래 안 갈란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가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집
대저택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고,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이야기 막 있는데, 무조건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가라고. 그러면 이제 서로 엄청난 감정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부에서는 자기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비슷한 수준 비슷한 것을 바꿔준다고 하지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꿔주지도 않고 내가 먼저 차지해버리면 끝인데, 저 새끼가 나 이러이러한 집안 놔두고 나 왔다 해서 거기다 신고하면 어떤 놈이 차지해버리는데 가도 없더라고.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 인도에서 왔는데고 나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이 새끼 돌았나 이 개새끼 해가지고 해버리면 뭐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슬림 입장에서 그럼 우리 아버지 산소는 어떻게 하냐? 나는 그러면 요 번잡주에서 내가 연금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연금 안 주면 그럼 나는 파키스탄 요 번잡주를 지키고 있는 무슬림 있는 힌두 군인인데 나는 그럼 군대 이탈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내가 파키스탄하고 싸워야 되냐? 내가 인도하고 싸워야 되냐? 응? 내 성적표는 그러면 어디서 띄냐? 응? 막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1200만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강제적 이주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도 정부에서는 20만 명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보통 한 200만 명이 죽었다고도 나오고, 그래 뭐 통상 뭐 한 100만 명 정도가 그냥 적절한 수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로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여자가 7만 5천 명이 납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이주가 파키스탄에 있는 힌두가 인도로 오는 이주입니까? 아니면 똑같죠. 양쪽 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방글라데시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글라데시 쪽, 그러니까 나중에 동파키스탄이 되지만 거기는 여기에 비해서 벵갈리 에스니시티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적대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의 무슬림보다 훨씬 온순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문제가 안 일어나요. 거기는 주로 이제 같은 우리가 벵갈리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정통 이것에 대한 것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탈리반들이 이쪽에 가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이슬람이에요. 그 테러리스트를 키우는 것도 지금 이쪽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줄지어서 쭉 갈 거 아니에요. 줄지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은 숫자가 아니면 난장판 아닙니까? 난장판. 뭐 이런 게 신문에 다 죽이고 다 죽이고.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진가들이 찍는 건데, 이거 이제 그래도 기차라도 타고 간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있죠. 기차라도 타고 간 사람들. 이제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소 달구지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여름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병 들어서 참 쓰러져 죽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죽거든요. 1200만 명이 이제 오다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쭉 내려가고 저쪽에서 쭉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 애를 데리고 이제 안고 갔는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안 울고도 흔들어보니까 죽은 거라, 이거 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로 들고 가서 다 찍어버려야지.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영국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이에 폭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맨날 며칠까지 폭동이 일어나고 다 죽이고 막 그냥 그런
살상이 벌어지는데 여자를 납치를 한 게 7만 5천 명을 납치를 하는 걸로 나중에 추정이 되거든요. 특히 무슬림들이 힌두 여자들을 많이 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영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영리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힌두가 영리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렇게 오랫동안 퍼져가지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영국 시대 때 힌두가 높이 올라가고 무슬림들은 그건 협조를 안 했으니까, 영국의 산업 근대화에 협조 안 했으니까 좋은 일자리에 못 올라갔으니까 자꾸 멍청한 그렇게 이제 쫓겨나게 되고 힌두는 높은 데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힌두가 영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납치를 많이 하죠. 그 서로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3년을 했어도 그런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간을 하면 했지 뭐 납치를 해가 이런 게 없는데 7만 5천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가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야 이래서 쓰겠냐, 그거 어쩔래? 자 다 조사해가지고 서로 양쪽 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하자. 각 마을 돌아다 조사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야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되겠네 해서 이제 원위치 시키기로 한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원위치 시키기로 가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이제 빙글빙글 돌고 이 사람한테 팔리고 저 사람한테 팔리고 저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하다가 어떤 마음씨 좋은 아저씨하고 살아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네 인도에서 너 잡으러 왔다더라. 그러면 막 동네에서 막 숨고 그 남자가 막 숨겨주고 하는데 옆에서 또 고발하고 또 막 해가지고 나 안 갈래 하고 뭐 막 해가지고 막 서로 막 난리, 아비 규환 아닙니까? 그럼 애는 어떻게 해? 애는 그래서 애는 놔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애는 놔두고 오라는 거예요. 애는 놔두고.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데리고 와. 데리고 국경을 넘었어. 집으로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가겠습니까? 그 집안에 쪽팔리게 거버리든지 꺼버리든지. 너는 집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때 환양년이라고 하는 그 환양년하고 똑같은 거야. 너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어디로 가요? 히말라야로 가야지 뭐. 그래서 히말라야 가가지고 톡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자식 놔두고 남편 놔두고 국가가 버리고 저 새끼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도대체 이 여자의 잘못을 보고 이 여자의 주인은 이 여자인데 왜 니들이 난리 법석을 펴고 이 난리냐 왜 이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분단의 이제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크게 이제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는 이제 독립국으로 이제 가는데 곧 있으면 뭐가 터지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겠죠. 전쟁 안 나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서로 원수같이 그렇게 그런 후유증을 안고 있는데 그게 뭘로 인해서 터져요? 아니, 아까 저 지도를 괜히 여기 있네. 자, 요런 데는 요리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인도가 그냥 싹 병합을 해가지고 탱크로 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이에 끼어있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무슬림 절반, 힌두 절반 이렇게 있으면, 근데 무슬림이 좀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파키스탄으로 갈래?
근데 왕이 힌두야. 인도로 가야지. 그게 어디예요? 그게 카시미르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몇 번의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테러하고 이제 이런 화약고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내 개인의 역사, 미시사적인, 아까 말하는 내 직업은 뭐고, 나는 군인인데 어디를 지켜야 되고, 내 무슨 뭐 성적표는 뭐 어디서 떼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아주 자질구레한 미시사라고 치더라도, 거대한 거시사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요런 데에 신드에 남아있는 힌두들, 그럼 얘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다 죽일 것이냐? 다 죽이지도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무슬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죽일 것이냐? 죽이지도 못하고. 말 안 듣고. 나 안 갈래. 인도 연방으로 안 갈래. 네 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간신히 이제 봉합이 되지만 1757년부터 뭐 1947년까지 약 190년 동안 전체가 하나의 그냥 한 방에, 우리 같이 일본 놈한테 그냥 1910년에 한 방에 빵 하고 다 뺏기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서 또 뺏고 뭐 이랬으면 되겠죠. 얘들은 언제부터 식민지가 됐는지, 독립이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문제를 안고 이제 출발을 하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가난하기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이 상태가 1947년 이제 인도 공화국으로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